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오늘 결산 보고인데 직권면직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을 출마라는 질문이 나오면 일관되게 임기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그래서 출마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 임기를 마치기를 돌려 강력하게 말하지 말라고 희망합니다.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다른 걸 묻겠습니다. 방통위는 독임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까 전환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된지 모르고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장 양보한다는 전환길 씨 발언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대답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세요? 지난주에 KBS 박장범 사장도 자꾸 왔다 갔다 대답을 못하던데 이진숙 위원장도 그걸 배웠나 보네요. 저는 이걸 얄팍한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대답을 들으신 대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죠. 대한민국 행정조직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독임제, 합의제 기구로 나뉩니다. 독임제는 장관,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장관같이 한 명 책임자가 모든 결정 신속하게 내리는 체제입니다. 정책 집행 효율성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합의제는 묻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회처럼 복수,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협의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체제죠. 의견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런 합의제 기구의 전형적인 기구고요. 방송과 통신이라는 민감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 다루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성향,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 내려야 하는 책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그 존재 이유인 중립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아주 여러 번 특정 정파에 치우친 발언하고 행보로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했죠. 전환길에 대해서는 상임위 여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 얄팍한 중립 지킬 지언정 방통위의 중립성은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훼손한 위원장 면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직권 면직 언급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한 근거에 따라서요. 이거는 특정 이진숙이라는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기관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결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결산 소위에서는 지난주 소위에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못했던 결산 내용들을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출장비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류희림 전 방송위원장에 대해서는 결산 중 시정 요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팩트체크 넷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인 징계가 시정 요구로 들어갔다는 것을 국민께 알립니다. 저는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방심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결산에서 반드시 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작년 결산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2023년도 결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으로 언급이 됐었고요. 오늘은 2024년 결산이니까 지난해 이후 그 사이에 류희림 위원장의 위증 이슈까지 있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결산 보고하고 심의하는 거는 국회가 정부 지출 내역 꼼꼼히 따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 단계죠. 이거 통해서 문제 재발 방지하고 세금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이진숙 위원장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세금 쓰는 거라서.
오늘 국회 가방위 예결소에서는 KBS, EBS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관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심의를 안 했는데 그 중에서 방통위에서도 들으세요. KBS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산 심의, 조금 전에 방심위처럼 결산 심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KBS 박장범 사장, KBS 결산에 대한 자료 요청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출 안 하면 곧 있을 결산 심의 그리고 다가오는 국정감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보안 부분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물들을 지금 정권이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지난번 SKT 해킹 사건 그 늦장 대응 때문에 소비자 피해 이미 보셨을 거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면 KT하고 LG U+에 대해서 정밀 검사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예스24 보안 이슈 계속 나오고 이제는 금융 부분인 롯데카드 해킹 이슈까지 생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이슈에 대해서는 그 전문적인 조사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제대로 된 보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국감 때 제가 보안 거버넌스 포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을 예정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번에 그 공정위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본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 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 기관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과기정통부에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개선책까지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